지난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국감으로 우리는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친 데 좀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 중에서도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동아일보 인터뷰 최근에 한 걸 보면 당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 내가 서초동 자택에도 자주 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 채널A 인터뷰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본인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한 달이면 탄핵 낄 텐데 감당이 되겠나? 이렇게 약간 협박성 발언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 명태균 씨는 왜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사실은 다급하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뭐 핸드폰, 태블릿 PC 이런 거 압수수색 당했죠. 그래서 사실은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나 구속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제 이쪽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확인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밖에 뭐 최재형 뭐 전 감사원장 이분이나 뭐 안철수 의원 이런 사람들은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내 이름이 거기 나오냐. 그러게. 그렇게 당황한 표정.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직접 본인이 대통령에게 초대 국무총리로 본인이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언급된 분이시죠. 예, 왜 가만히 있는 최재형 전 원장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근데 아직 이준석 의원은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뭐 뭔가 지금 얘기하기 곤란한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를 윤석열 부부한테 소개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인 걸로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준석 의원도 좀 얘기하기 곤란한 대목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아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집에 왔던 적은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네. 그 이후에는 뭐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장은 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하고도 대선 직후에 뭐 재보궐선거 또 이번 총선 때까지 계속 뭐 문자를 주고받고 이랬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사실관계 규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정치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분이 명태균 씨가 뭐 검찰하고 정권을 막 협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속 위기에 처한 피의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네. 아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의원은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소개시켜준 건 아니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는데 명태균 씨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네, 좀 하더라고요.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고 있죠. 네네, 그런 그런 부분은 좀 더 상황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뭐 공천 개입 관련된 의혹이 핵심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도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사 개입까지 나오면 지금 이거는 이제 판이 크게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적도 있었는데, 일단 지난 10월 4일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칼럼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 몇 달 필자는 김 여사가 실제로 공기관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접했다. 전원으로 들은 것까지 합치면 여사의 영향력 행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이 칼럼의 핵심은 결국 김 여사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심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대통령실 대선 캠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이나 뭐 민간 업체에 취업해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특히 뭐 전속 사진가였던 김용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전혀 상관없는 외식업체 놀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낙하산 인사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전 정부에서도 계속 있었던 일이긴 한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심하게 불거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낙하산을 비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정치 원론으로 돌아가 보면 정권을 왜 잡으려고 할까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공직에 이제 앉혀야죠. 임명직에다가. 네. 네, 그러다 보면 뭐 공기업체라든가 또 민간 부문에서도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하고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는 좀 요직에 쓰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뒤집어서 보면 낙하산이지만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는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엽관제라고요. 이걸 영어로는 스포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권 자기 후원자들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정치적 후원자들을 대거 공직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던 사람은 좋은 자리 주고 네.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차등을 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1880년대에 펜들턴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직 임명을 하는데 제한을 두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미국보다 굉장히 좀 많이 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도 어떤 낙하산 인사 자체가 잘못했다고 비판하기는 좀 곤란해요. 문제는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공직 인사에 개입을 했다. 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그건 불법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입증이 예. 만약에 했다는 게 드러나면 불법인데 그걸 김건희 여사가 과연 한 게 맞냐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직 인사 누가 하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합니다. 하죠. 자, 네. 김건희 여사가 시중에 이런 여론이 있다라고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일반 시민도 이런 사람이 어떤 분야의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릴 수 있어요. 네.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나중에 형사처벌을 하려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난 그 사람 모르는데 내 부인이 추천해서 그냥 했어요. 그렇게 말할 리는 이렇게 없으니까. 말을 해줘야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나 바보예요. 이렇게 그렇게 어떤 자백을 할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거 검찰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의유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최종 공직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네. 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또 각 분야 수석 이런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가 어느 정도 과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느냐 이걸 사법 처리를 위해서 입증하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뭐 문자로 누군가랑 주고받은 게 나왔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혀줄게라고 했고 실제로 그 자리에 갔다. 이래도 좀 쉽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좀 더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그 뭐 임명권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검찰이 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 안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구조,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비서실장 또는 수석 이런 사람들이 그 사실은 김건희 여사 얘기를 듣고 인사를 한 거다라고 자백까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네. 알선 수재라든가 또 다른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그렇게 뭐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시기보다도 선출 권력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 인사에 개입한 것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뭐 부도덕하고 네. 뭐 이런 것이다 해서 이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 이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도 시중 여론은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지.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 저질렀으면 당장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겠죠. 네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더 드러나야 네. 가능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남 씨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고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연봉 3억 원짜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일단 김대남 씨는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 이제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후보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이제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왔습니다. 감찰 지시, 법적 조처 이런 것들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당내에서는 이렇게까지 일을 부풀리면은 오히려 이게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뭐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죠. 이 싸움의 본질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한쪽에 이 한동훈 대표, 양쪽의 충돌이죠. 현재 네. 권력과 미래 권력. 그래서 이 김대남의 배우로 추정이 되는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네. 여기서 아마 물러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 건드리면 나 그냥 두지 않겠어. 네. 나 미래 권력이야. 현재 권력 웃기지 마.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경고를 내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분 쓰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자꾸 감찰이라고 하죠? 이건 감찰은 검사들이 쓰는 용어인데. 네.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 최소한의 기강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그건 구태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이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감찰은 아니지만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제 네. 진상 조사를 해서 이 김대남 발언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건 아니냐 네. 이 부분을 입증하고 싶겠죠. 근데 그 평론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 뒤에 배우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 저 허풍쟁이인 것 같아요. 김대남 씨도. 네, 그렇죠. 네. 이걸 좀 믿기가 어렵고요. 또 설사 과거에 김건희 여사하고 그런 좀 지시를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해도 지금 그걸 뒤늦게 이걸 자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밝혀내기 쉽지 않을 거고요.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진실이 좀 더 드러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이 다음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일 일요일 저녁에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비공개 모임이라고 하지만 다 공개가 된 모임이 됐고요.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시기가 오묘합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지난 그 바로 3일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는데 이탈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외로 많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었고 또 대통령이 이제 순방 가 계신 상황이었는데 보통 여당에서는 국내 이슈를 대통령 순방 중에는 많이 안 만든다. 뭐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관례였는데 이걸 깨고 만났다라는 점에서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좀 이 시기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왜 이 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모임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예 기자들한테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시위죠.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고요. 저는 숫자에 좀 주목을 합니다. 네. 20명. 네. 친한동훈계 의원이 몇 명이냐를 갖고 약간 엇갈리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10명도 안 돼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저는 한 20명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화방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화방에 명단이 있는 거는 우리 편이다. 이제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한 20명 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모인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20명이면
법안 재의결할 때 무기명 투표에서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그렇죠. 수 있는 8표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국정감사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하고 친한 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하고 한 거는 일종의 그 잔혹 드라마의 이제 서막이 시작됐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좀 이제 들어앉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칠 것이다. 이렇게 네.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친한계 모임 이제 20명 정도 됐는데 우리가 좀 더 늘리자 이 인원수를. 그래서 다음 모임 때는 한 명씩 더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날 모임에 참석한 친한계 의원이죠. 박정훈 의원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친윤 세력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통 뭐 5, 6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2, 30여 명이고 나머지는 다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진짜 한 명씩 늘려가지고 친한계의 세력이 확 커져서 친윤계를 넘어서서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직은 없죠. 뭐 중립지대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네. 되면 한동훈계를 최대한 끌어모은 게 지금 20명인데 친윤계를 최대한 끌어모으면 한 50명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래도 50명은 된다 친윤계가. 그렇죠.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혹시 장관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잘못 보이면 검찰에 이렇게 수사를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집안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한 거죠. 또 한동훈 대표가 가진 게 뭘까요? 당대표 가진 거는 공천권인데 네. 총선은 앞으로 한 3, 4년 뒤에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의원들한테 요새 이제 기자들이 자꾸 물어봐요. 저 의원님은 친한동훈계 친한계 맞죠? 그럼 아니 뭐 내가 가깝긴 해도 뭐 친한계라기보다 저는 중립에 가깝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아주 그 친윤석열 아주 골수인 분들한테도 친윤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당이 다 친윤계죠. 뭐 내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네, 한 발 빼는 부정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새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계냐 친윤계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니 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리는. 대거 쏠려 간다고 이제 권력의 속성이 좀 그런 거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부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4표 이상의 이제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게 뭐 경고성 이탈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연 다음에 또 분명히 민주당이 재발의를 할 텐데 이때 똑같은 순간이 왔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을 것이냐 아니면 달라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 한 100명 정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또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표결 상황이 왔을 경우에 친한계가 새 과시를 하면서 이탈표로 대거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물론 있죠. 바로 그게 이제 권력투쟁 어떤 잔혹 드라마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겁니다. 일단 서막은 세 결집이죠. 네. 친한계가 모여서 위력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재 서막이 열린 거고요. 그다음에 2막이 어떻게 될까요? 제2결에서 이탈표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겠죠. 네. 2막. 3막은 뭐가 될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고 나 사실은 친한동훈계야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시오 이제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그게 한 3막 네. 정도가 되겠고 상황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숫자가 또 역시 200명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현실화가 됐다. 그게 이제 사막 마지막 장면이 네.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가능성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걸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장면이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싸움에서 져본 일이 없는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유전자가 좀 없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계속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안의 의원들도 이제 이런 장면, 잔혹 드라마가 현실화되는 이런 상황을 좀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혹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까 송채경화 기자가 그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 칼럼을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셨죠.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제목이 김건희 수렁 사법 심판 때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네. 사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 그러니까 사법 심판을 받는 게 정권과 여당, 김 여사 모두에게 현명한 해법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네.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 이분도 이제 직함이 대기자네요. 네. 이분도 이제 칼럼을 썼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권력은 한순간에 소멸하는 꿈이다. 천하의 양김도, 김영삼, 김대중도 네. 재임 중에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대신에 나라를 지켰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건설한 거인다운 것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실기,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실기하지 말기 바랐다. 이게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좀 무시무시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저는 이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김건희 여사한테 결단을 요구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 네. 사람의 어떤 갑을 관계를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내가 차라리 사법 처리를 받는 게 낫겠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래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결단을 네. 좀 촉구하고 싶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순방 중인데 순방 다녀와서 과연 결단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